食卓で会話の弾む明るい家庭。 이 소마이 신지의 이사를 보면 많은 감독들, 뭐 일본의 고레다 히로까지를 비롯해서 많은 감독들이 이 영화에 대한 예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이혼 세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90년대 일본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꽤나 영화적인 환상들이 있어요. 마쓰리라고 하는 다이본지, 일본 불꽃축제, 오봉축제에 대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교토의 어떤 현실적인 그 축제와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통이죠. 사실 성장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상징적인 것들 차원까지 잘 끌어올리기 때문에 꽤나 영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잘 결합된 작품으로서 이사라는 작품은 소마이 신지의 작품 중에 가장 매력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의 관객들도 뭐 태풍클럽이나 여름 정원 같은 영화들도 꽤 좋아하시지만 이 이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한 소녀의 어떤 움직임과 달림과 멈춤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이상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작품일 것 같아요. 소마이 신지 지금 3만 명이 조금 안 됐나? 그렇게 제가 관객 수를 봤는데 이사라는 작품 지금 여름정원이 계속 개봉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개봉했던 작품이죠. 1993년도에 소마이 신지 작품이고 아마 소마이 신지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이 작품에 대한 걸 뭐 강연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리튜브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그럼 리튜브를 통해서 소마이 신지의 이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뭐 렌이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죠. 부모가 처음에 별거를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렌은 처음에 영화에서 보면은 크게 부모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현실들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기도 하죠. 특히 이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이 비와 호라고 해서 교토 지역에 있는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로 알려진 지역이에요. 그쪽에 과거 이 가족들이 항상 그 여행을 갔던 거죠. 뭐 여관이었다가 호텔로 바뀌었다라는 대사들이 중간에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비와 호를 렌이 직접 예약을 해가지고 다 만나게 해 주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의 성장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렌을 연기한 그 배우의 너무나 발랄한 모습들 얼핏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남자의 이야기야? 라고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발머리에 대단히 귀여운 소녀가 주인공인데 이 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면 영화가 비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비는 태풍클럽에서도 그렇고 여름정원에서도 그렇고 태풍이나 비는 소마이 신지 영화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대단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물은 아빠밖에 없어요. 영화 첫 장면에서. 물론 나중에 렌도 이 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비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만간 이제 사연을 알게 됐죠.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 시작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일 아빠가 이사를 갈 예정, 다시 말해서 집을 떠나서 본인의 어떤 별거 지역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녁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집 안에서 먹는 이들이 살아왔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보면 아빠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빠가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마음은 이미 이 내부에 있기보다는 시선을 통해서 외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에 대한 시선을 렌이 바라보게 됩니다. 렌은 아빠를 많이 좀 구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가 좀 미숙해 보이는 캐릭터처럼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엄마도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렌이 가장 조숙한 아이 그리고 이 세 명의 관계 안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은 인물처럼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많은 특히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들 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숙한 아이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의 위치를 뒤바꿔서 역전시켜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관계라든가 현실의 모습들을 대비쳐서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는 시선들이 있고 이 식탁의 구조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의 미장센이 지금 약간 좌우측이 잘려 있는 화면이긴 한데 렌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 사이드 뾰족한 곳에 부모가 앉아 있는 저 배치의 구도를 통해서 이들의 저녁 식사가 이렇게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미장센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렌은 계속 질문하죠. 진짜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아빠 채소를 먹기도 했잖아. 그리고 렌이 이제 바라는 소망을 발설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식탁, 대화, 행복한 가정. 하지만 이런 것들, 뭐 채소 아빠 잘 먹기로 했잖아. 이거 보통 아이들한테 부모가 하는 말 있잖아요. 채소도 먹어야지, 당근도 먹어야지, 가지도 먹어야지. 물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커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렌이 이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이 화면 구도와 미쟁성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역시 거실로 먼저 나오죠. 아빠가 뭐 중화풍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면 렌이 잘 모르겠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대단히 심플하게 마트에서 사오면 되지 라는 식으로 뭔가 대화가 잘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기보단 이런 가족 식사의 저녁 장면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낌을 주게 되고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비 오는 창밖을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빠가 또 밖으로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 하고 또 렌이 물어보니까 식후 산책이야 라고 말할 때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엄마는 이렇게 또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보여지는 이 세 명의 인물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꼭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불화의 미장센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오게 되고 한밤중에 렌이 깨어나죠. 그리고 비 오는 또 역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비가 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렌은 비 오는 거 진짜 싫어. 장마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비에 대해서도 사실 아빠와 딸이 꽤 친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시퀀스가 나오죠. 제목이 나오는데 오히코시라고 렌의 목소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영어 제목은 무빙, 이사라는 제목이고 오히코시가 이제 이사라는 일본어에 해당되는 말인데 영어 무빙도 사실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 무엇보다도 칸 영화제 갔던 소마이 신지의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빙이라는 뉘앙스가 단순히 집을 이사 간다라는 느낌 이상으로 여기서 보면 렌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면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 초중반까지 무빙이 어떻게 보면 움직임, 이동 그리고 이 가족의 관계가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 같은 제목들도 이 영문 제목인 무빙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 다음 날이 왔고 점심시간인데 학교를 빠져나가서 달리기 시작을 하죠. 어디를 가나라고 따라가 보게 되는데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면 이제 아빠가 이사를 가는 날이어서 아빠가 이사하는 모습을 따라갔던 거였었죠. 어떻게 보면 달리는 이미지는 이 영화의 주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렌이 이제 멈춰져 있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산책자라는 개념을 코아레에 쓴 글에서도 썼었는데 걷게 되기 시작해요. 달리면 주변이 관측이 안 되죠. 하지만 걷거나 멈춰져 있으면 주변을 관찰하게 되죠. 플라네르라고 하는 이제 보들레르의 개념을 따라서 베냐민이 썼던 이 산책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관망하는 존재, 관조하는 존재, 좀 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의 어떤 느낌들을 주게 되는 주체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렌은 처음에 달리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소녀였지만 나중에는 맞설이 축제 때가 대표적이죠. 뒤 후반에 교토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호수에서 비와호에서 펼쳐지는 그 맞설이 축제에서는 드디어 관망하는 자가 됩니다. 산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렌과 이렇게 멈춰져 있는 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차이, 변화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 이삿 날이어서 아빠와 렌의 사이가 등장을 하죠. 렌이 아빠로부터 복싱도 배우고 있고, 사실 이사라는 제목인데 이사의 어떤 이벤트, 그 사건에 해당되는 건 렌의 이사가 아니라 아빠의 이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아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아빠가 이 집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가는 어떤 과정들.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건 아빠인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대화를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집을 나가겠다고 먼저 선언했던 건 아빠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아빠의 주장을 딱 엄마가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엄마도 물론 욕망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아빠가 이사를 선택을 했다. 그 이사에 대한 딸인 렌의 반응이다. 그래서 아빠와 딸의 친밀성이 되게 강조가 되어서 나타나면서도 나중에 보면 결국 아빠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는 소녀의 이야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계속 반복되는데 두 사람의 반복이라는 것. 이게 처음 이사 갈 때 왼쪽에 화면은 렌과 아빠가 서로 이제 복싱 동작을 하고 뭐 줄넘기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코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투샷으로 2인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준 장면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그 비와호 축제 때 하룻밤을 보내죠. 각자 다 자기만의 공간들을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캐러멜 두고 먹을래라고 렌이 말할 때 엄마와 딸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사실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반복이자 렌이 아빠의 세계에서 엄마의 세계로 이동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반복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달려가서 따라가죠. 이 이삿짐을 도와주는 건 후배 커플이었었고요. 달리는 장면들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그 렌의 모습은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고 사실 이 영화는 이 렌의 모습 하나 뛰는 모습 그리고 이삿짐 트럭에 뛰어 오르는 모습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약간 뭔가 마음이 꽉 잡히는 그런 느낌들을 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렌은 아빠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렌의 모습들을 확인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아빠의 새 집에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참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계속 찝적대죠. 뭐 찝적댄다는 말이 좀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이제 벌써 집에 가고 싶은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아빠에게 마음을 떠보는 그런 말들을 던지게 되고요. 벽장을 보면서는 이번 벽장 속에 그 자기 방과 아빠 집이 연결돼 있다라는 연결하고 싶은 마음들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배가 이삿짐을 도와주는데 아빠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삿짐 거의 나르지 않아요. 너무나 게으르니까 너무하지 않냐 이거 당신의 이사인데 그랬더니 되게 잔소리가 심하네 하면서 나즈나 같은 녀석이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나즈나가 바로 부인 엄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즈나 같은 녀석이네. 어떻게 보면 이 아빠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죠. 한때는 젊었을 때는 이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제력이 아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별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일본 사회의 특징인데 한국 사회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어떤 가부장적 전통이 더 큰 사회에서는 남편은 돈 벌어오면 아내는 거기에 약간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90년대 일본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이 영화를 보면 달라진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여성상들의 이미지들이 분명히 90년대 버블 경제를 중심으로 일본이 풍요로워지고 여성들도 사회적 진출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달라진 모습들을 이 안에서 이제 들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빠가 일단 나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자유롭고 싶었던 이 남자의 욕망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어쨌든 이사의 마지막은 정리하는 거죠. 짐을 태우다가 불필요한 것들을 사진을 태우는 장면. 결국 타버린 가족 관계, 결국 가족 관계가 다시 봉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영화 초반부터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렌과 엄마의 둘에 있는 장면. 계속 이렇게 아빠와 렌, 엄마와 렌 이 장면들이 이제 반복되고 동시에 이 셋이 모여있을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라는 식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와 렌, 엄마와 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여있을 때 계속 끊임없이 부부 사이의 갈등이든 렌과 부모 사이의 갈등이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2인 화면에서 3인 화면으로의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빠 집이 우리보다 낡았어. 너 왜 갔니? 학교는 안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또 말을 전환하면서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는 날인데 밥 먹자 하면서 밖에 나가서 먹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렌은 지금 임시적인 별거 상태 집이 2개인 걸로 됐잖아라고 하는데 엄마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게 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는 맥주를 좀 마신 것 같아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혼 신청서를 렌한테 던져놓고 갑자기 이제 뭐 집에다가 이렇게 조상들을 모셔놓고 뭐 인사하거나 뭐 제를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일본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케니치 남편 이름이죠. 케니치가 집 나갔어요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에는 되게 핵가족화된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남편까지도 나갔으니까 이제 핵가족화가 되는 90년대 변해버리고 있는 일본 가족사의 어떤 축소된 경향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희한하게도 부부의 어떤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조부모들에 대한 언급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만큼 90년대는 한국 사회가 뭐 90년대 핵가족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개인화된 가족들, 뭐 지금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도 나가서 집을 월세로 살고 있는 현실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왜? 버블 경제이다 보니까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블 경제 시대 때 어떤 한 풍경으로서 조부모 세대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핵가족화된 시대의 어떤 풍경들이 주요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말이, 렌이 그 이혼 서류를 보고 있는,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기차에서 렌이 이제 엄마한테 이혼 서류를 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앞에 등장했던 모티브들이 나중에 다시 호응을 일으키면서 짝을 맞추고 있는, 소마이 신지의 태풍 클럽도 그렇지만 그때도 수미상관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있을 텐데, 이렇게 앞과 뒤가 어떤 호응을 일으키게 되는 수미상관들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이야기를 결론 짓게 해줘요. 그런 힘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등장했던 이혼 신청서가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차 안에서 렌이 엄마에게 다시 숨겼다가 더 건네주면서 등장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엄마의 대사가 나오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뜻이겠죠. 엉망이다 라면서, 사실 조부모 시대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핵가족화가 제대로 된 어떤 가족의 모습을,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 그래서 렌의 학교 생활도 보면 이혼한 가족들이 꽤 많죠. 이제 그렇게 보면 세대들이 막 변하고 있거나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보면 거기서 이제 치히로가 부모들과 함께 도쿄에 살다가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는 장면으로 그것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영화의 첫 장면은 사실은 이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버블 경제의 그건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갑자기 버블 경제가 몰락을 하면서 많은 도쿄에서 직장을 갖췄던 사람들이 시골로,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때 치히로가 너무나 이사 가기 싫은데, 시골 가기 싫은데 가던 중에 어떤 몰락한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유원지에서 유바바의 온천장과 연결이 되면서 돼지가 된 부모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버블 경제라고 하는 90년대적 풍경들이 이 이사에서도 단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꽤나 침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로 가는 장면이 이제 다음날 또 펼쳐지고요. 저렇게 하늘로 나는 비행기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렌의 모습이 펼쳐져요. 되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로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근심스러운 렌의 시선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교실 풍경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렌의 학교 장면인데, 하나는 저 악기가 뭐죠? 피리 같은 거, 오카리나를 코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흥미롭게 눈에 들어와서, 뭐 애들이 뭐 올라가고 뭐 하는 것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오카리나를 저렇게 코로 부르는 장면이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역사 수업을 배우는데 쇠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쇠국을 썼던 게 그 에도마쿠 시대거든요. 그때 이 에도마쿠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대망이라고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인공인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10권인가쯤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저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저희로서는 뭐 진짜 기분 나쁘겠죠. 임진왜란의 장본인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1600년에 17세기 초죠.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의 승리로 천황으로부터 이제 쇼군, 이때부터 쇼군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뭐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 보면 뭐 쇼군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쇼군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260년간 지속될 에도마쿠의 시대가 열리는데, 처음부터 에도마쿠가 그 쇄국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뭘 보시면 되냐면 마틴 스콜세지가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침묵이라고, 엔도 슈샤크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도 한국에서도 개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왜 일본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가라는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으면서 선교사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 이건 일본 작가, 슈샤크는 되게 좋은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 소설로 읽어보셔도 좋고, 소설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영화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시기 때
종교에 대한 탄압과 이 쇄국이라고 하는 정책이 맞물려 있었다. 근데 이 쇄국이란 장면이 왜 굳이 끼어들었을까라고 따지고 보면 쇄국은 어떻게 보면 뭔가 전통적인 걸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드는 한국에서는 그 시절이 쇄국 정책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가정의 어떤 중심으로 보면은 쇄국하려고 했던 전통적 흐름과 지금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변화하는 어떤 시기와 맞물리는 상징으로서 이 쇄국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전통적이고 이전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서 렌이 겪고 있는 것은 쇄국 이후에 개방되고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것을 겪게 되는 얘기다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정원 때 제 강연 영상에서 거기도 역사적인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이런 어떤 쇄국이라는 얘기들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집에 왔더니 이제 엄마가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혼 서류 또 내가 숨겼지. 이혼 서류가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 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둘을 위한 계약서. 그러자 렌이 그 계약서를 읽다가 이게 엄마 헌법이지 이게 무슨 둘을 위한 헌법이야라고 반항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렌이 중간에 그 계약서를 주먹으로 치거나 나중에 던져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하는 장면들도 보시게 됩니다. 아빠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새로 이제 전화를 깔고 전화를 한 것이겠죠. 그때 렌은 끊임없이 이 전화를 엄마한테 바꿔주려고 하지만 엄마는 이 전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을 위한 계약서를 읽는 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아빠한테 엄마와 싸우다가 도망치지 않기 라면서 엄마는 렌을 지키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렌을 자기의 어떤 관계 속에 묶어두려고 이런 어떤 법칙, 규칙 같은 것도 정하는 것들을 렌이 읽는 장면들도 펼칩니다. 이때 이걸 렌이 푹 치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붙여놓는 그런 장면들이 연결돼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 장면이 나오는데 타치바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타치바나라는 게 이때 이제 급식 시간이에요. 렌이 이렇게 급식을 애들을 해주고 있다가 렌한테 너 니네 집은 좋은 이야기 많잖아 라고 애들이 물어보니까 같이 어디도 가고 엄마 아빠가 영화도 보러 가고 하니까 이 타치바나라는 여자애가 뭐야 너희 집 기분 나빠라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다 서로 뺨을 갈기면서 막 싸우게 되는 그때 미즈노라고 하는 남자애가 이제 잠시 뒤에 끼드는데 너 얼굴도 못생겼는데 더 못생기시잖아 하다가 한 대가 더 맞는 그런 장면. 미노루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빠가 집을 나갔어라고 렌이 솔직히 고백을 해준 장면이고 이때 이 모습은 거울샷을 통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울샷은 어떻게 보면 렌의 어떤 마음들을 이 미노루한테 토로하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잘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럼 너 전학가라고 얘기하니까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민우루가 걱정을 하면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학교 다니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타치바나와 장보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거리에서 이제 오락실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두 아이가 대화를 할 때 그 첫 번째 타치바나도 우리 집도 이혼했어 라고 하면서 사실 똑같은 가정의 어떤 공감대를 드러내주는 장면도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이 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교토 지역이에요. 일본은 워낙 저희보다 더 큰 나라다 보니까 사투리들이 다 지역마다 다 다르죠. 제가 그걸 다 세세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사실 타치바나는 전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학생이어서 일단 이제 왕따를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고요. 렌이 그러죠. 너도 우리 말투 이상하게 들릴 거잖아. 서로의 말투가 좀 어색하는. 그때 이제 타치바나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 말에 이제 나도 익숙해지겠지, 젖어들겠지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도 전학생과 갈등도 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치바나와 또 친구가 되고 같이 친해졌다고 해서 또 애들이 나중에 괴롭히다가 과학 실험 시간에 그래서 알코올 램프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 위협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소마이 신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등장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촘촘히 잘 연결해서 그 다음 씬에서나 시퀀스에서 연결해서 잘 쓰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타치바나가 자기가 그래서 아빠가 있는 아빠 집에 갔다가 아빠가 결혼을 했고 새엄마를 보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과연 결혼 잘했나 궁금해서. 근데 새엄마는 없었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병원에 갔대요. 왜 병원에 갔어? 라고 렌이 물어보니까 아이를 낳으러 갔다라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렌의 머릿속에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도 별거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또 나 말고 다른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로 비라는 이미지로
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가 나죠. 확실히 이제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살수차 써가지고 비를 뿌렸다라는 거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한데 렌의 마음과 비라는 것이 연결됩니다. 아까 초반에 그 비는 아빠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비는 렌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불안하거나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비로소 형상화가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렌이 집으로 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다른 커플, 이 젊은 커플에게 갔는데 이 커플도 갑자기 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자가 임신을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을 렌이 엿듣게 되는 장면. 끊임없이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요. 렌의 불안은 그런 거겠죠. 아이를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아빠 혹은 엄마 사이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그 태극권 이렇게 펼쳐진 장면에서 후배랑 같이 있을 때도 되게 렌이 불쾌한 듯 쳐다보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아빠 주변에서도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렌이 되게 걱정스러워하거나 약간은 공포스러워한다라는 것들이 영화 중반부, 초중반부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 장면이 이제 영화의 거의 클라이막스에서 되게 길게 한 10분, 20분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커플을 지켜보고 나서 커트가 넘어갈 때 밖에서는 이렇게 맞슬이 축제가 펼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렌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뭐 엄마가 난리를 치고 아빠도 다시 오게 돼서 또 세 사람이 모이다가 엄마가 화장실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바람에 손이 이제 피가 얼룩지게 되는 장면들까지 펼쳐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저녁 식사를 먹을 때 밖에는 다이몬지 맞슬이 축제가 열리게 되는 장면들로 펼쳐지는데 그게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미 그 커플을 지켜본 장면 다음에 밖에서는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장면들이 있고 아이도 이렇게 화면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이몬지라고 이제 불려요. 큰 대자가 다이몬지예요. 이게 교토에서는 오봉, 다시 말해서 이제 일본의 조상 제사 기간, 뭐 저희 아까 추석과 조금 유사해요. 그 마지막 날에 열리는 오쿠리비, 오봉 불축제 행사 중 하나. 가 바로 다이몬지인데, 교토 주변 산에 거대한 불을 피워서 큰 대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축제를 펼치기 때문에 이걸 다이몬지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교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몬지를 뭐 교토에 살면 자연스럽게 하겠죠. 매일 즐기러 가는 거죠. 매년 의례와 같은 어떤 정례화된 행사이기도 하고 조상들에 대한 어떤 제사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시에 불과 관련된 축제. 그래서 이 영화는 뭐 비나 물의 이미지도 되게 강력하게 있지만 불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 다이몬지라고 하는 마쓰리와 축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이 아빠를 찾아가서, 왜? 아이가 걱정됐잖아요. 아까 친구의 말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한테 가면서 안 들어올 거냐,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제 아빠가 숙제로 할게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교실에서 있다가 그 전에 장면이 그거예요. 마쓰리, 다시 말해 불축제, 오봉축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얘가 불을 지르는 거죠. 그게 그 과학실에서 너 왜 그 여자랑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특히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면 그 여자애는 이혼도 했어 라면서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렌은 마음이 상했고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럼 왜 안 되냐고 따지기 시작을 하자 애들이 그 후르시바 렌한테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고, 아빠가 이제 성이 우르시바인 거죠. 이 우르시바 램프로,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 그러다가 화재 일으키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 도망쳐서 아빠한테 가는 장면, 아빠한테 집에 안 올 거냐고 다시 따지는 장면, 근데 그건 숙제로 다시 답을 할게 라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렌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 가족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주변의 이혼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빠가 사실은 먼저 나갔으니까 아빠만 돌아오면 사실 이 집은 봉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 형식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아빠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전화를 하다가 아빠가 눈치를 채요. 왜냐면 주변에서 마쓰리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 마쓰리 축제의 화면이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의 2층, 3층의 높이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결국 미노루를 만나서 미노루가 그 렌을 위해서 준비했죠. 우르시바가 렌이 행복해질 방법. 그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시위를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방송국이 찾아오게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면서 결국 렌이 이제 방학되는 날, 방학식이 열린 날, 그날 집으로 와서 준비를 하는데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원래 생활을 돌려줘. 우르시바 케이니치 호시노 나즈나. 호시노 나즈나는 엄마가 자기가 이제 원래 성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성이 호시나였기 때문에 우르시바 나즈나에서 호시바 나즈나로 돌아가게 되고, 별거를 원래 생활로 돌려달라고 일종의 시 문구를 만들고, 부모들이 다 찾아와서 렌 왜 그래 막 따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화장실에서 들으면서 렌이 단발마처럼 외치는, 2번 외치는 대사가 있죠. 왜 나왔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끔찍한 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자 이제 엄마가 완전히 이제 뭐랄까, 꼭지가 돌았다고 얘기해야 될까? 화가 나서 그 렌이 있는 화장실의 유리를 손으로 치는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사태가 한번 터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사건이 나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렌이 자기 2층에 자기 방에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오게 되는데, 렌이 아빠가 초반에 보면 또 이제 기린 인형을 찾아달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기린 인형을 찾아줬다가 아빠한테 주는데 그 아빠가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앞에 등장했던 어떤 그것이 이혼 서류가 됐던, 기린 인형이 됐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지면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전개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다시 노력을 하죠. 식사를 다시 펼쳐지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거 너무 많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렌이 그럼 한 달에 한 번으로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들 서로 계속 설왕설래 하면서 비와 호수에 가자. 이때 이제 처음으로 또 비와 호수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비와호라는 이제 일본 교토의 되게 유명한 호수인데, 이 곳에 매년 갔었다라는 얘기들이 가족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이 비와호가 또 이제 나중에 실제로 가는 장소로서 등장하는 식으로 또 연결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이 다이문지 묘라는 그 글자가 이제 불꽃 축제의 어떤 장면들이 또 펼쳐지게 되고요. 결국 아빠와 렌만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내년에 셋이서 아빠가 다이문지 보러 가자. 이건 렌이 한 말이에요. 렌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꾸가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축제를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라는 어떤 절박함을 렌에게 심어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이 작전을 또 펼치죠. 그래서 이제 아빠의 후배를 쫄라서 협력해달라. 결국 뭐냐면 엄마의 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와 호수에 가자. 벌써 기차표도 호텔도 다 예약했고, 그 비와 호수에 갔더니 아빠도 있었던 거죠. 또 가족이 3명이 모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3명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결국 렌이 다시 도망이 되는 거고, 하룻밤 동안 렌은 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그 아빠와의 대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심을 하게 돼요. 사실 영화적으로는 이때 이미 다 서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제 호텔 내부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셋이서 잘해보고 싶어. 근데 렌이 밖으로 나와서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가 따라 나오게 되죠. 렌이 뛰어나가니까. 셋이니까 혼자만 쉴 수도 없고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렌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가족이라는 형태가 되게 중요하지만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닌가?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이 순간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렌이 이 화면 앞쪽에 있다가 반대로 아빠를 지나쳐서 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역방향성의 이미지고,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아빠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딱 한 번 등장해요. 이렇게 뛰어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다니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아빠와 완전히 분리된 채 엄마만 쫓아다니게 돼요. 엄마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원작 동화가 있습니다. 이 원작 동화에서의 엔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와 살던 렌이 결국 이 가족의 어떤 불화의 과정을 겪고 아빠한테 가면서 엔딩이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엔딩도 확연하게 뭔가 미래가 밝혀졌거나 확정된 그런 엔딩은 아니지만, 렌이 선택을 한 거죠, 스스로. 엄마랑 살게 되는 것은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들이 선택을 했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의 선택은 렌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원작 소설의, 원작 동화의 엔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빠와 반대된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렌이 이때부터 아빠와 마주치지 못한 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아빠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리고 아빠와의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었는데, 아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비와 후에 와서 이제 반성하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렌이 갑자기 깨달은 듯이 아빠를 거부하고 달려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혼된 가정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 아빠랑 렌은 이제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분리가 된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장면들이 이제 이때 이어지는데 사실 꽤나 다큐적인 룩이에요. 그래서 축제 장면들이 꼭 이렇게 길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야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데 이미 이야기는 그 전에 다 끝났어요. 아빠와 멀어지면서 이미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때부터는 렌의 내적 성장이에요. 그걸 축제의 이미지와 어떻게든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꽤나 그런 부분이 실험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사에서 갑자기 벗어나서 이 마쓰리를 경험하게 된 과정 중에 렌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새벽녘에 그 가족들을 보게 되죠. 과거의 가족이겠죠. 마쓰리 때 용배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 가족을 보게 되고 그들을 보내면서 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외치면서 그들을 보내주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외적인 어떤 다큐적 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 렌의 마음속의 어떤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호수에 축제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 엄마는 자전거를 들고 찾아가게 되고 렌은 갑자기 어떤 위험 지역들을 걸어가게 되다가 노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물을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노인의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근처 꼬마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게 딱 보면 얼핏 보기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노인의 딸이에요. 이렇게 딸과 함께 있는 집에서 머물게 되고 렌이 갑자기 그럼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노인이 계속 망각을 하니까요. 자기가 한 일 다 기억하면 그거 되게 힘들어. 있는 게 더 낫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성장한다는 것. 왜냐하면 렌은 아직은 사회적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이 되게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데 사실은 이 할아버지의 어떤 지혜를 들려주는 거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내어주게 되는데 이 음식에 좋아하던 아들은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주게 돼요. 그래서 렌이 하늘을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성장의 어떤 경험을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망각을 인정하고 있는다는 것. 사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 노인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얘기도 듣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장면이 이 노인과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찾아와서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렌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 그러면서 렌이 갑자기 자기가 변했음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나 빨리 어른이 될게 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렌은 또 엄마를 피해서 불꽃 축제들이 열리는 곳곳에 호숫가 근처를 누비게 되고 혼자 그 개울가에 있다가 곤충 같아요. 정확하게 화면 속에서 보이진 않는데 그 곤충을 놓아주면서 엄마 잘 찾아. 곤충인지 물고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으로 이제 오는 어스름한 시간에 누워 있어요. 마치 죽음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그런 누워 있는 잠든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 바다를 보게 되는데 새벽 바다를 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가족과 함께 이 배를 용배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렌이 되게 반갑게 맞이하다가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떠나갈 때 처음엔 이 용배는 먼저 불타서 사라지게 되고요. 부모가 먼저 떠나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렌이 외치죠. 오메데토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게 되고 자신과 똑같은 과거의 자기를 끌어안아주면서 자기가 사라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렌의 중심적 이미지는 오메데토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하는 거죠. 이제 과거가 떠나갔음을 그리고 그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과거의 가족과 나를 만난 장면이 이 축제 장면의 절정이자 이건 뭐 렌의 환상이겠죠. 동시에 렌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 축제 원래 마쓰리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 불꽃 축제라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기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연결해서 렌의 성장담을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처리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딱 오니까 오메데토 얘기를 들었던 엄마가 그거 새 개그 인사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혼 서류를 주게 되고 교실 장면으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장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름방학 숙제 장문 우리 가족이라는 것에서
자기가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이 마쓰리의 경험들을 이렇게 들려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객관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글로 쓰거나 어떤 예술적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침인되어 있기보다는 자기 객관화를 시켜서 그것을 떨어져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자기 이혼, 특히 아이들이 계속 시비 걸었잖아요. 이혼 가정은 뭔가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것처럼. 근데 나 이혼 가정이야 라는 얘기를 장문을 썼다는 건 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 자체로도. 그것을 보여주면서 학교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일종의 마법적인 장면이고 꽤나 영화적인 장면이죠.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오다 갑자기 달려나오고 렌이 저 뒤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모자를 던지고 왼쪽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딩 크레딧과 함께 영화 스튜디오 세트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장면의 순서들도 되게 재밌는데 렌의 옷이 먼저 바뀌어요. 렌이 이 세트로 들어가면 저 나무 사이에서 약간의 그 스탑됐다가 바뀌면서 이렇게 체크무늬가 된 옷을 입게 되고요. 이 체크 옷을 입은 다음에 어떤 여자가 물어보니까 미래예요. 무의식의 어떤 그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 함축된 장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 젊은 커플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10개월 이미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영화적 세트 장면을 통해서 사실 이 안에서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고, 젊은 커플은 결혼해서 아이가 10개월이나 벌써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린을 이제 주워서 가지고 다른 자전거 타고 가는 여자한테도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더 이상 렌한테는 인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린 인형도 줘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엄마한테도 장미꽃을 주거나 아빠 술 마시는 것을 멈추게 한다거나 라는 장면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다가 이때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나무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남자는 계속 신문을 보면서 서 있고, 갑자기 렌이 등장을 하는데 중학생이 된 옷을 입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짧은 엔딩 크레딧의 장면들은 일종의 시간에 대한 압축, 렌이 성장해버렸다라는 실제 시간들을 영화적 형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모두가 다 등장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마치 8과 2분의 1 맨 마지막 엔딩 보면 광장수월래 같은 거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세트장을 돌면서 축제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영화적으로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소마이 신지의 이사를 보면 많은 감독들,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를 비롯해서 많은 감독들이 이 영화에 대한 예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이혼 세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90년대 일본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꽤나 영화적인 환상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쓰리라고 하는 다이몬지 일본 불꽃 축제, 오봉축제에 대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교토의 어떤 현실적인 그 축제와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통이죠. 사실 성장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상징적인 것들 차원까지 잘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꽤나 영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잘 결합된 작품으로서 이사라는 작품은 소마이 신지의 작품 중에 가장 매력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의 관객들도 태풍클럽이나 여름 정원 같은 영화들도 꽤 좋아하시지만 이 이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한 소녀의 어떤 움직임과 달림과 멈춤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리튜브는 소마이 신지의 이사로 돌아왔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 들으시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르거나 줄여서 얘기한 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상세하게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소통을 이어가고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